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항이 여객선 정박 기능을 갖추어 고군 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출발지가 됐습니다. 군산항에 정박했던 여객선이 새만금 신항으로 이전해 이동 시간이 줄고 운항 횟수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 관광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 거점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기업 발굴부터 투자 연계, 입주 공간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농생명과 식품 산업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북부권 어르신들에 대해 식사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이 본격화됐습니다. 익산 북부노인복지관은 따숨 365의 애기적 마을을 바꾸다 선포식을 열고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신항이 여객선 정박 기능을 갖추면서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됩니다. 군산항에 정박했던 여객선이 새만금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운항 횟수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 관광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 방파제 끝 관리부두가 부장교 설치를 마치고 여객선 정박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항에 정박했던 여객선이 5월 1일부터 새만금 신항으로 이전합니다. 고군 상카 회리호는 그동안 군산항에서 출발지인 장자도까지 31km, 1시간 40여 분을 이동해야 해 비효율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승객을 태우기 전 이동 시간이 4개 섬을 경유하는 운항 시간보다 3배 가까이 소요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박지가 새만금 신항관리부두로 변경되면서 장자도까지 이동 시간이 70분 단축됐습니다. 이로써 30분이면 장자도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항 횟수는 평일 3항차, 주말 4항차로 1항차씩 늘었습니다. 장자도와 방축도, 명도, 말도 등 구간별로 달랐던 요금도 7,700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번 조치는 말도와 명도, 방축도, 인도교 전면 개방을 앞두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군산군도 여객 수송은 지난 2024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세를 보여 인도교가 개통되면 트레킹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항차 증편을 통해 700명 이상의 트레커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 없이 섬과 섬 사이의 비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신항으로 정박지를 옮긴 여객선. 고군산군도 관광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구조 투자와 관련해 현대차의 요구는 다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은 국토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요구 가운데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며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청장의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오늘 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선거를 압승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후보로 등록한 만큼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각층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정한다면 도민 가슴에 대못을 2번씩이나 박는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 가부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김영일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이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심위원회를 통해 익산과 군산시장 결선 투표 결과와 관련된 재심 청구를 심사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결선 투표에서 떨어진 후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언론 매체의 의혹 제기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익산과 군산 선거구가 개편돼 민주당이 일부 선거구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익산도의원 3, 4, 5 선거구와 시의원 아자 선거구에 대해 오늘 후보자 추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또 군산도의원 3, 4, 5 선거구와 시의원 바, 사, 아 선거구도 추가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군산시의원 마 선거구는 기존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발굴부터 투자 연계, 입주 공간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농생명과 식품 산업에서 창업 거점 도시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농생명과 식품 산업에 전국 청년 창업가 유치에 나섭니다. 기업 발굴부터 육성, 투자 연계, 교육, 입주 공간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전북자치도와 식품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크립톤과 창업생태계 조성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사가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협력합니다. 특히 익산에 특화된 에그리푸드테크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에그리푸드테크는 농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돼 농가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이제 창업을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사업화 실증에 나서게 되면 청년시청에 익산형 로컬 창업스쿨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와 마케팅, 브랜딩 작업, 4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이 투입돼 시제품 제작과 브랜드 개발 지원이 이뤄집니다. 익산형 청년 창업 엑셀러라이팅과 익산형 위드로컬 지원 시업으로 전국 예비 창업자 등이 익산으로 옮겨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선정을 거쳐 지원하게 됩니다. 익산은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비롯해 농생명 바이오, 식품, 동물용 의약품 등 강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청년 창업가가 올 수 있도록 입주 공간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센터 등 15개 창업시설이 보유한 337개시를 분양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기업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청년 창업에 주목한 익산시, 농생명과 식품 산업에서 창업 거점 도시로 자리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센터 4곳 가운데 한 곳은 수요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다함께 돌봄센터 58곳 가운데 15곳에서 86명의 아동이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23명, 완주 10명 순입니다. KCN 금강방송과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마련한 익산시장 후보 농업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박경철 무소속 예비후보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태윤 무소속 예비후보는 불출마할 계획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3명의 후보들은 익산 농업 발전을 위한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확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금강방송 채널 5번을 통해 녹화 방영되며 금강방송 유튜브에 등록됩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박다혜, 강수정, 김효신 순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당내 경선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순위 박다혜 후보는 당내 청년 몫으로 선정됐고 2순위 강수정 후보는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7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면접을 거쳐 5명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익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영등동 산업용 토지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영등동 상업용 토지가 제곱미터당 469만 8천 원입니다. 반면 가장 싼 땅은 여산면 태성리 임야로 제곱미터당 967원입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57% 올랐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가 제안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임 후보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익산시장 후보들과 익산시에 27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박경철 무소속 후보와 익산시는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치적 해석이 앞설 우려가 있어 민관협의체에는 불참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군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송동 롯데마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한 결과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가 제곱미터당 272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군산 지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51% 올랐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 북부권 어르신들이 식사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이 본격화됐습니다. 익산 북부노인복지관은 오늘 따숨 365의 기적 마을을 바꾸다 선포식을 열고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1,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로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29일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따숨 365회의 기적 선포식을 열고 복지센터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북부 지역 독거노인들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일상 밖에서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핵심 사업은 1,000원으로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1,000원의 밥상.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싼 가격으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출과 만남을 늘려 고립감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살고 있는 집의 수리를 지원하는 케어 안심주택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치유를 위한 마을을 잇는 숲과 관계 형성을 프로그램 우리 동네 친구 찾기 등이 운영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사실은 노후에는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식사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 배달해주고 또 서로 간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접촉면을 늘려주고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돌봄. 어르신들의 일상 속 공백을 메우는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경찰서는 모의 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 용암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씨 등이 현장에 버려둔 채 도주한 차량을 발견하고 모의 공기총 사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탐문 소색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경북 청송의 한 사과 농장과 충남 부여의 한 농장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습니다. 국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챙긴 뒤 잠적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전 캠코 직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SNS를 통해 돈을 주면 국유지 입찰 때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15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유지 계약 권한이 없는 공무직 신분이었고 도피 후 잠적해오다 지난 23일 광주에서 검거됐습니다. 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액 2억 7천여만 원을 징수하고 14억여 원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단속을 벌여 386명의 체납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금과 재테크 등으로 금융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 28명의 부동산을 공매합니다. 부동산 공매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8억 6천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이들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통지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익 분석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도내 취업자 가운데 농축산 숙련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100만 1천여 명 가운데 농축산 숙련직이 14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청소와 건물관리 등 단순 노무직이 7만 3천여 명, 일반 사무직이 5만 1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를 슬로건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개막작은 나의 사적인 예술가이며 폐막작은 남태령입니다. 영화제 기간에 세계 54개국에서 출품된 237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아울러 올해 초 별세한 배우 안성기의 영화 인생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이자 세계적 사랑축제인 제96회 남원 춘향제가 30일 막을 올립니다. 이번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5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4가지 테마, 160여 개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올해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행사를 넘어 춘향의 정신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미인을 뽑는 춘향 선발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36명이 무대에 올라 미모와 재치를 겨룹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전주에서 세계노동절 전북 집회가 열리면서 경찰이 교통통제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집회 종료 시까지 전주 효자동 KB국민은행 서전주 지점부터 전북도청 앞 사거리까지 편도 300m 구간의 3개 차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노동단체는 이날 전주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가 국제적인 탱고 동호인의 교류 행사인 탱고 마라톤을 유치했습니다. 군산 탱고 마라톤은 해외 20여 개국에서 100여 명, 국내 300여 명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군산 비어포트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군산 비어포트 야외데크와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사흘 동안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숙박과 외식, 관광 등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리더 33명을 배출했습니다.
자원봉사대학은 지난 2월 2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운영해 오늘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33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료생들은 봉사단체로 등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배움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산 중앙동 치킨로드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5월 16일부터 이틀간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슬기로운 치킨로드 잔치를 엽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슬기로운 RPG 게임과 버스킹 공연, 댄스 공연, EDM 파티 등이며 익산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대학에서 시민 강좌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전북시민대학 익산 캠퍼스를 통해 15개 강좌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를 통해 뷰티풀 라이프 등 7개 강좌가,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는 생활 속 정원 강좌가, 한국폴리텍대 익산 캠퍼스에서는 용접과 배관 등 4개 강좌가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5월 1일부터 255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동 부녀회가 경로 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군산중앙교회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함께 나누었고 올해는 3대가 함께 생활하는 4가족을 선정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익산시는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가 먹거리 나눔 행사를 통해 드림스타트 20가정에 밑반찬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80여 명이 조리한 음식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보냉백에 담아 각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4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